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 그리고 그 거대한 판 뒤에 숨겨진 정교한 설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율 구독 시청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흩어져 있던 기술, 자본, 그리고 군사 전략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꿰어 맞춘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은요, 아마 개별적으로만 보였던 사건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향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그 전체적인 청사진을 직접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장,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현대 전장의 개념은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패는 더 이상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데이터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고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온 거죠. 더 이상 탱크와 전투기가 전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의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적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여론을 조작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보 그 자체입니다. 이 새로운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기와 방어체계가 필요해진 거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모든 걸 지배하는 새로운 전쟁에서 기존 군사 강대국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공격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이 바로 죽지 않는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왼쪽의 중앙 집권형 시스템은요, 사령부가 공격당하면 그냥 전체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단 하나의 실패 지점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분산형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한 지점, 그러니까 노드가 파괴되어도 나머지 노드들이 알아서 다시 연결돼서 임무를 계속 수행해요. 이건 마치 상부의 명령이 끊겨도 현장 지휘반이 주변 부대와 알아서 협력해서 작전을 완수하는 임무형 지휘가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죽지 않는 네트워크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이 바로 디핑입니다.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용어는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개인들이 자기 컴퓨터나 스마트폰 자원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제공해서 어느 한 곳을 공격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커다란 공동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생깁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암호화폐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죽지 않는 네트워크의 조건을 놀랍도록 완벽하게 충족하는 이미 전 세계에 깔려있는 잠재적인 전략 자산이라는 관점 말이죠. 파이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특징들을 뜯어보면요,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군사적인 요구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첫째, FBA라는 합의 방식은 마치 소대가 중대, 중대가 대대에 보고하는 군 지휘 체계처럼 작동해서 일부가 무너져도 전체는 살아남습니다. 둘째, 비싼 GPU가 아니라 그냥 일반 PC의 CPU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수백만 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당장이라도 활용 가능한 군수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분산된 구조 덕분에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 데이터가 오염돼도 나머지 노드들이 이건 가짜야 하고 진실을 복원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켜냅니다. 자, 이제 죽지 않는 네트워크라는 완벽한 신경망이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 신경망을 통제하고 여기서 흐르는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두 뇌는 대체 뭘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네트워크의 배후, 바로 그림자 사령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몇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보입니다. 1999년에 CIA가 민간 기술을 활용하려고 인큐텔이라는 투자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2003년 이 인큐텔이 펠런티어라는 회사의 유일한 초기 투자자가 됩니다. 특히 2004년 2월 4일 이 날짜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 국방부가 사생활 침해 문제로 시끄러웠던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라이프로그를 공식적으로 종료한 바로 그날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죠. 펠런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한 이 말,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회사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자유나 인권 같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서구의 힘이
더 잘 조직된 폭력에서 나온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힘을 기술로 만들어내는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펠런티어는 CIA의 자금으로 태어나서 그림자 속에서 서방 세계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두뇌가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위협을 찾아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이제는 대체가 불가능한 지휘 통제 시스템이 된 거죠. 자, 그럼 죽지 않는 네트워크와 그것을 통제하는 AI 두뇌가 갖춰졌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게 할 가장 중요한 연료, 그건 과연 뭘까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고품질의 인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단계에서 정부가 직접 하려다 실패했던 라이프 로그는요, 2단계에서 페이스북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소셜 네트워크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요를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자기 생각과 친구 관계를 데이터로 바쳤죠. 그리고 지금 3단계 파이 네트워크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인 보상을 위해서 자신의 신원정보, KYC, 경제활동, 심지어 물리적인 위치의 데이터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데이터의 질과 가치가 아예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페이스북 데이터는 솔직히 말해서 봇과 가짜 계정으로 오염될 대로 오염됐습니다. 하지만 적국의 여론을 바꾸는 정밀 심리전을 하거나 위협 인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려면 내가 지금 공격하는 목표가 진짜 사람이라는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KYC로 검증된 파이 네트워크의 사용자 데이터는 바로 그 진짜 인간들만 모아놓은 보물지도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네트워크, AI 두뇌, 그리고 데이터. 이 모든 걸 합친 이 거대한 설계의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요? 이것은 과연 새로운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인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임무일까요? 우리는 지금 기술이 만들어낼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왼쪽은 일부 국가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모습입니다. 중앙화된 AI가 모든 시민을 감시하고 점수를 매기고 통제하는 사회죠. 오른쪽은 기술이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거대한 설계는 바로 저 왼쪽의 끔찍한 위협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토를 뺏고 정복하는 20세기식 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지털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행성 전체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운영체제, 즉 OS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 자유를 위한 디지털 방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펠런티어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AI 방패 역할을 하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국가조차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신원과 자산을 보장하는 분산 인프라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지탱하는 수백만 명의 인간 노드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격한 이 거대한 설계, 이것은 소수의 엘리트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제국의 건설 과정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미래에서 인류의 자유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마지막 디지털 방주를 짓는 숭고한 임무일까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